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동국제약인데요. 동국제약은 1968년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중견 제약회사입니다.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며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원료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취급합니다. 또한 중국, 일본, 중동 등 해외 시장에서도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8월 18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자, 최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 분야인데요.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진출하고 수출하면서 화장품 기업들이 정말 크게 올랐죠. 그런데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화장품들이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돈을 못 벌거나 실적이 쇼크가 나거나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지 못했다는 거죠. 기대에 못 미쳤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선물을 포르쉐일까 페라리일까 기대하다가 까봤더니 아우디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디도 좋은 차지만 포르쉐나 페라리를 기대했던 사람에겐 아쉬운 거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달바글로벌과 코스맥스는 각각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공매도가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죠. 한국콜마도 지난 8일과 11일 과열 종목 명단에 올랐고 이달 1일에는 LG생활건강도 지정이 됐습니다. 화장품 기업들이 연달아서 공매도 과열로 지정되고 있어요. 당연히 상승하고 있는데 공매도 과열이 되지는 않겠죠.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자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장대 음봉을 만드는 미용기기나 화장품 기업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달바글로벌도 2분기 영업이익이 292억이었고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습니다. 잘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기대한 것보다는 안 되다 보니까 달바글로벌도 주가가 밀렸다고 볼 수 있죠. 화장품의 공매도 랠리가 이어진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받기 시작한 쪽이 화장품 쪽이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성장한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미용기기 이런 기업들이 왜 성장했을까요? 다 수출로 성장했거든요. 미국에 날아가고 미국에서 매출 내고 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써주면서 성장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PR도 똑같고요. 스킨천사라든가 이런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도 대부분이 미국으로 날아가면서 울타 뷰티 같은 곳에 입점해서 매출 내고 성장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에 관세 부과가 진행되면서 수출을 어느 정도 막았다는 거죠. 수출이 가는 순간 지금부터는 관세가 들어가니까 일단은 있는 재고부터 소진하고 그 다음에 수출을 하자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달부터 미국 수출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받는 K-뷰티나 K-푸드 수출이 급격하게 하락했더라고요. 8월 1일부터 10일까지 현재 수출이 얼마나 나갔는지 발표가 됐어요. 명확하게 분위기나 흐름, 사람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지금 수출이 얼마나 나갔는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 관세 인상 여파로 기업들이 수출량을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내는 순간 일단 관세를 내야 됩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말이죠. 그래서 일단 있는 것부터 쓰자, 재고 소진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재고를 일단 쓰면 단가가 올라가거나 비용을 담당하거나 하는 것들을 당장은 안 해도 되니까요. 또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는 걸 기대하는 거죠. K-뷰티나 K-푸드 기업들은 가격 인상 시기를 최대한 늦추면서 최대한 시간을 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K-뷰티 수출이 얼마였을까요? 약 3,692만 달러로 전월 동기 7월 대비해서 5,883만 달러에서 약 37% 급감했습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제 안 써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관세 리스크 때문에 일단 있는 재고부터 소진하려고 수출 물량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 물량도 줄고 실적도 기대보다 못 미치고 해서 밀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까요?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일까요? 그 기업이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그 종목, 동국제약입니다. 동국제약은 살아남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동국제약은 지난 2분기에 연결 기준 매출액 2,334억 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성장세가 컸습니다. 영업이익도 예상에 거의 준하는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올해 매출의 전망치가 얼마일까요?
한 9천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근데 하반기에 조금 더 잘하면, 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매출 1조 이상도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잘하면 올해 1조 클럽에 가입하겠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고 매출인 4,571억 원을 거둔 데다가 작년을 기점으로 매출이 분기마다 5%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3분기도 5% 성장, 4분기도 5% 성장하면 충분히 1조 넘어볼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1조 넘자 또는 1조를 넘어보자 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동국제약은 화장품 사업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2023년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화장품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제약바이오 기업이지만 실제 매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화장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국제약은 화장품으로서도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제약으로서도 살아남은 기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혹시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어요.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매일 고심해서 선별하는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동국제약의 주요 사업 분야부터 알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화장품 사업입니다. 흥행 상품인 마데카 크림이 있어요. 이 마데카가 제가 얘기했지만 그 마데카솔 아시죠? 그 연고 마데카가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크림으로 만든 건데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효과가 좋다고 해서 올 상반기 말 기준 누적 판매가 7,8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PR에 있는 AGR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부에다가 직접 대고 사용하는 미용기기입니다. 뷰티 디바이스라고 하죠. 탱탱해지고 주름 펴지고 하는 것들인데 실제 동국제약에도 뷰티 디바이스가 있어요. 이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또 매출액을 그 당시에 한 200억 정도 달성했습니다. 뷰티 디바이스에서도 나쁘지 않은 길을 가고 있고요. 마데카 크림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동국제약의 화장품 사업을 포함한 헬스케어 부문 비중이 약 3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국제약이 제약바이오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100% 매출 중에 한 35% 정도는 화장품에서 매출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화장품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동국제약의 정체성이 한 절반 가까이 제가 봤을 때 화장품, 미용기기로 기울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완전히 우린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데 화장품으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확대하고 왕홍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튜버들 인플루언서 대상 글로벌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또 샤오홍슈라고 있죠. 중국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인스타그램 같은 건데 이 중국에서 샤오홍슈 관련해서도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동국제약은 아시겠지만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다른 화장품 기업들은 뭘까요? 수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수출이 조금 줄어들거나 수출이 쪼그라들면 기업이 흔들리지만 동국제약은 내수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출에서 관세를 먹는다 하더라도 중국 수출이나 일본 수출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미국 관세 영향을 받을 만한 기업은 아니다. 지금 당장 이만큼 하고 있는데 이거 관세 매기면 어떡해? 라고 걱정할 만한 기업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다른 화장품에 비해서 단단하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장품 얘기만 할 순 없죠. 화장품이 최근에 정말 좋았지만 추가로 동국제약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약들이 있어요. 바로 인사돌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인사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오라메디 다 알죠? 그리고 카리토포텐, 센시아 등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카리토포텐이 뭘까요? 전립선 비대 증상 시장에서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거나 요즘엔 젊은 친구들한테도 전립선 비대증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필러도 최근에 나쁘지 않게 성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벨라스트를 비롯해 다양한 에스테틱 제품들도 고른 성장을 이끌고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부분인 뉴트라슈티컬 기반 마이핏도 있습니다. 매출액이 약 270억 정도를 돌파하고 중추적 브랜드로 성장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동국제약에서 사실 그렇게 부진하고 있는 게 없어요. 다 그래도 자기 1인분씩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당히 성장세가 단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국제약의 매출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제약 부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인사돌, 센시아, 카리토포텐 같은 주력 의약품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화장품 부문이 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데카 크림을 중심으로 한 스킨케어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정제약과 화장품, 이 두 부문을 합치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미용기기 부문인데요. 마데카 프라임과 같은 뷰티 디바이스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얼굴에 사용하는 홈케어 미용기기로 주름 개선이나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입니다. 나머지는 캡슐제, 연고제, 수액제 등이 차지하고 있는데, 캡슐제는 건강기능식품 위주이고 연고제는 마데카솔 같은 외용제, 수액제는 주로 병원용 의류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동국제약의 매출 구조는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안정적입니다. 화장품, 의약품, 미용기기, 건강기능식품으로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한 분야가 어려워도 다른 분야에서 보완이 가능한 구조예요. 그렇다면 동국제약의 수출 의존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부분이 다른 화장품 기업들과 동국제약을 구분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동국제약의 최근 실적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56기와 57기,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대부분의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매출이 높긴 하지만 그 화장품도 상당 부분이 국내 매출이에요. 수출되는 부분도 주로 일본이나 중국 시장 위주입니다. 미국으로 가는 수출 물량은 전체에서 보면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국제약이 이번 미국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죠. 다른 K뷰티 기업들이 미국 수출 비중이 높아서 관세 타격을 크게 받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동국제약은 내수 기반이 탄탄해서 외부 충격에 대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는 셈이에요. 특히 인사돌이나 오라메디 같은 의약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국내 소비입니다. 마데카 크림도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아서 내수 판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2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약이 발표한 2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는 수준이었어요. 1분기 매출액이 2237억 원이었는데 2분기에는 23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대비 약 4.4% 성장한 거죠. 영업이익의 경우 1분기 253억 원에서 2분기 221억 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이는 계절적 요인과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면 양호한 수준입니다. 주목할 점은 상반기 누적 실적입니다. 매출액 4,572억 원, 영업이익 474억 원으로 역대 최고 상반기 실적을 달성했어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기준으로 상당한 성장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전체 매출 전망치를 9,068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936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상반기 실적을 보면 이 목표치 달성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동국제약이 이번에 이 제약 안에서도 화장품 때문에 조금 밀리긴 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다른 화장품 기업들에 비해서는 많이 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달바글로벌이라든가 코스맥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실제 동국제약은 잘 버티고 있어요. 기대보다 낮지도 않고 생각보다 저는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오히려 눌림목이 나오면 이건 관심을 둬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동국제약에 대해서 지금 17,600원에서 개인적으로는 한 16,000원 사이에서는 그냥 관심을 두고 분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해봤자 마이너스 10%거든요. 지금부터 조금 밑에까지 하락폭을 열어봤자 이거 얼마 안 돼요. 밑으로 16,000원 라인까지는 여러분들이 분할로 관심을 둬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제약의 핵심 매력은 바로 이겁니다. 현재 발표된 실적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어요. 수익성도 좋고 안정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내수 중심 구조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덕분에 외부 충격에도 견고하게 버틸 수 있어요.
있어요. 거기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높습니다. 1조 매출 달성 목표나 분기마다 5% 성장률을 보면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실적과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주가는 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이 매력적인 투자 시점이라고 봅니다. 제약바이오도 나쁘지 않지만 실제 동국제약은 화장품 쪽으로 상당히 성과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화장품들이 예상치보다 낮다면 동국제약은 그래도 부합하고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국제약을 투자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먼저 동국제약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제약 사업의 기반 위에 화장품이라는 성장 동력을 더한 구조예요. 제약 부문은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화장품 부문은 성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브랜드 파워입니다. 인사돌, 오라메디, 마데카솔, 마데카 크림 등 각각의 제품들이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어요. 이런 브랜드 자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다른 기업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경쟁력이죠. 세 번째는 내수 중심의 안정적인 매출 구조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낮아서 환율 변동이나 글로벌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특히 이번 미국 관세 이슈에서도 큰 타격을 받지 않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의약품의 안정적 성장, 화장품 사업의 확장, 뷰티 디바이스 시장 진출, 건강기능식품 강화 이런 것처럼 여러 방향에서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동국제약의 중장기 전망은 어떨까요? 우선 국내 헬스케어 시장 자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개인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K-뷰티의 글로벌 인기는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어요. 비록 미국 관세 문제가 있지만 중국, 동남아시아, 유럽 등 다른 시장에서의 기회는 여전히 많습니다. 동국제약은 이런 시장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마데카 크림의 성공 사례를 보면 기존 제약 기술을 화장품에 접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동국제약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동국제약은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화장품 업계의 전반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고 내수 중심의 사업 구조로 인해 외부 리스크에 대한 방어력도 갖추고 있어요. 무엇보다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매출 1조 달성이라는 목표가 현실화될 경우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투자할 때는 반드시 분할 매수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정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면서 투자 논리가 유효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그리고 기초적인 주식 교육이나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